용인 시민을 위한, 용인 시민에 의한 방송 나! 며! 너! 소! 주제가 곧 개통을 앞두고 있는 용인 경전철입니다. 남녀노소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나 누구나 이런 의미도 담고 있어서 오늘 패널이 좀 그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고 본격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항상 같이 했던 남부터 소개를 하죠. 용인 경전철 관련해서 극반대론자인 이덕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기 시민연대 교통학번이 현근택 변호사입니다. 저 왼쪽에 계신 문희론 논대 국관이시라는 우리 이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가의 주민 이석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가 개통을 앞둔 용인 경전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고 답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좀 이걸 허심탄회하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제 오늘 4월 26일날 개통이 됩니다. 개통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개통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기서 솔직 담백하게 얘기 나누고 시민들이 판단하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런 것도 있었구나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경전철 혹시 몇 년도에 시작됐는지 아시죠? 아마 시작은 저는 없었을 때입니다만 내광한 시장이 이제 보궐선거로 됐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마 본격적으로 이 공약으로 들고 나오면서 시작됐 것 같아요. 윤병희 군수 시절부터 논의가 돼서 지금까지 거의 한 13년이 조금 넘도록 계속 용인의 최대 현안이 돼서 거론이 돼 왔던 문제고요. 이제 군수 또는 시장이 5번째, 그렇죠? 윤병희 군수, 예강한 시장, 이정문 시장, 그다음 서정석 시장, 지금 현재 김학규 시장까지 이르는 이 시간, 긴 시간 동안 계속 주요 현안이 되었던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용인 경전철이 문제가 항상 감춰져 있었습니다. 본질이 실제로 이제 드러난 게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그게 그동안에 드문드문 이렇게 문제화되고 또 우려를 낳고는 했어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작년에 있었던 시의회에서 진행했던 특위 활동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드러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실 구체적인 것들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지방자치 제도가 이제 생겨나고 이제 시 집행부들이 행정을 하는 그동안의 관례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그것들 투명하게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없었다. 그래서 이 용인 경전철과 같은 참 암덩어리가 생겨난 게 아닌가. 이제라도 계기로 삼아서 환부를 좀 도려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경전철 문제는 사실은 저는 이미 종료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과거에 어떤 그런 개발업자들이 이미 자기 자신들의 5천억 배상받고 또 3천억 이제 배상 받을 거니까 배상받고 그래서 자기들이 투자한 건 이미 건져간 상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경전철이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또 누군가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시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뽑아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진행하면서 또 얘기를 풀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런 데서 저는 이 경전철 문제는 지금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MRG를 잘못 이거를 갖다가 협상을 했건 그리고 수요 예측을 잘못했건 이건 과거의 문제라는 거죠. 이미 그리고 끝난 문제라는 거죠. 지난 국제소송에서 패소함으로 인해서 이미 끝난 문제고
이제 앞으로 4월 26일 이후로 경전철이 다시 돌아간다 라고 하는 것에서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생기고 시민들에게 가게 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하는 좀 자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최근에야 사실은 저는 이 감사 청구를 한 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동안 자료들을 사실은 이제 파편적으로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신문사 같은 경우는 뭐 기자들 시의원들 통해서 많이 확보하고 있었지만 시민들은 사실은 별로 자료를 못 봤거든요. 그런데 요걸 하면서 그나마 이제 하려다 보니까 이 자료를 많이 봤는데 가장 아쉬운 건 그건 같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아까 이 소장님도 말씀했지만 교통수단이란 말이에요. 교통수단이면 당연히 근데 이제 누구 돈으로 만드느냐는 그게 컸다고 봐요. 결국은 지금 이 경전철 특위 보고서도 있지만 가만히 있었으면 이게 지금 이제 분당선이 내려와서 지금 요 밑으로 와서 수원으로 가고 또 위로 가서 지금 광교 거쳐 수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선이 사실은 오른쪽으로도 이렇게 예정이 돼 있었단 말이죠. 여기 용인 거쳐서 광주로 이렇게 올라가는 선, 그 다음에 지금 지금 임해역 쪽에서 해서 여주 가는 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양이었단 말이죠. 몇 년만 참았으면 굳이 그 시비로 경전철을 안 만들어도 몇 년만 참았으면 국가에서 뭐 중전철이란 말이 사실 없었어요. 경전철이 나올까니까 전철이죠. 그냥 전철이 사실은 저런 전철이 우리가 지금 다니는 전철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그 당시 물론 저도 뭐 한 10년 전에 여기 가끔 다니는 일이 있었지만 사실은 이 차가 많이 막히긴 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고속도로 확장 계약이라든지 영동 고속도로 확장 계약이라든지 그때도 아마 제2 그 경부고속도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서울에서 가는 국도, 장호원 가는 국도 확장 계획도 다 나왔던 거고 사실은 자세히 살펴봤으면 현재와 같은 용서고속도로 계획도 있던 거고 이것도 한 10년 이상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걸 모두 이렇게 살펴봤으면 이게 인구도 물론 그 당시에 팍팍 늘어난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인구라는 게 뭐 하루씩 팍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예측은 가능했을 걸로 보는데 결국은 아마 지자체장이 이거를 좀 자기 임기 내에 좀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와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좀 돈을 벌고자 하는 사업자들 그런 게 결국 상축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좋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사업은 했어요. 어쨌든 만들었으면 제 생각에는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계약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요. 계약서가 전임시장이 잘못 쓴 거 맞아요. 계약서는 잘못 썼는데 우리 실질적으로 보면 계약서를 잘못 써도 사실은 나중에 돈 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계약서는 조금만 뭐 운영을 해본 사람이라면 계약서야 사실은 나중에 뭐 변경할 수 있는 거 찢을 수 있는 거 아무리 뭐 국제 뭐 로펌에다 해도 나 몰라 배째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아까 지금 기자님 말씀처럼 이게 파산난다. MRG 뭐 30년 가면 뭐 3조 5천억이 2조 5천억이 그거는 사실은 예측이거든요. 장래에 나갈 돈이고 당장 나갈 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가장 잘못한 거는 제가 보기에 이거를 준공을 안 내주고 어쨌든 법적 분쟁을 끌고 가서 뭐 재판을 잘못했니 떠나서 돈을 물어주겠다는 거예요. 돈을 한 번에 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사업자라고 치면 돈 다 받았어. 다 받게 됐어. 어쨌든 법적으로 아쉬울 게 없단 말이죠. 경제처 운행 하든 말든 만약에 뭐 지금 협상한다고 하는데 용인시가 왜 끌려가느냐? 돈은 이미 다 받았거든. 너네가 해봐.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럼 다 해주세요. 그럼 뭐 적자 보전해줘. 그럼 다 줘. 다 안 주면 안 해. 90%만 지금 뭐 용인시는 90%만 보전해준다 그러는데 사업자가 할 리가 없죠. 뭐 이미 돈 받았고.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업자는 이미 돈 받고 다 나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캔서스가 와서 새로운 사업자가 돼서 운행한다는 건데 얘들도 운행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본바대사 기술 가진 사람밖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판단, 그러니까 이게 준공을 안 내주고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저는 현 시장이 전혀 생각이 없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했으면 사실은 그렇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렇게까지 우리 용인시가 당장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그 지방채 발행한 것도 지금 제대로 이제 못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정도는 아니거든요. 1년에 물어주는 돈이 700억, 800억이라 그러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예전에 김민기 의원도 얘기했지만 20% 탑승한다 그러면 첫 해 물어주는 게 한 400억밖에 안 돼요. 400억에서 5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8천억을 한 번에 물어주고 이자를 5%만 잡아도 5, 8, 40, 400억이에요. 일시불로 물어주는 게. 근데
1년 차에 2년 차에 400억, 500억 정도 예상 물론 더 많을 수 있죠. 그래도 500억이라고요. 근데 그거를 다 30년 동안 뭐 700억씩 물어줘서 3조 5천억 물어대니까 거덜난다라고 했다는 거에 비하면 지금이 오히려 제가 보기엔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이 현 시장이 어쨌든 임기 내에 있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자체장의 정책적 과오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이 또 하나의 부담이 엄청 커진 거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경전철 개통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따져보죠. 네? 의혹들이 많아요. 이런저런 의혹들. 실제 이제 그 경전철 공사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일어났었던 어떤 그런 비리들 뿐만이 아니라 처음 시작부터 해서 의혹되는 것들이 많다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경전철은 사람들이 다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 이거를 왜 하지? 이게 왜 이렇게 진행이 됐지? 결국에는 그 의혹이 생기는 거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지금 감사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게 괜히 뭐 1조 원 이제 못 쓰게 됐으니까 그거 너희들이라도 물어내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전 시장들이나 이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뭔가 있다. 이들이 단순히 그냥 멍청해서 혹은 정말로 몰라서 네, 판단 미스로 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제 김학규 시장님도 몇 번 만나뵈고 있는데 그분 똑똑하시거든요. 예, 이건 이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똑똑하신 분이 이런 판단을 했을까 저는 사실 의문이 들어요. 예. 그리고 또 올라가서 누굽니까? 서정석 시장도 그렇게 멍청한 사람은 아니었을 거거든요. 그 건설 관련 쪽에서 많은 그 경력이 있던 사람이 그런 좋은 기회, 이를테면 완전한 불평등한 그 협약이 됐던 거를 갖다가 해지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다 그냥 놓쳤을까? 라는 의문. 또 더 올라가서, 뭐 이때부터는 진짜로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정문 시장, 그 이전에 뭐 예강환 시장, 전 시장들이 과연 진짜 시골 촌놈이라서, 정말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판단들을 했을까? 그런 의혹들을 먼저 좀 우리가 이번 감사 청구를 통해서 그나마 얼마만큼 더 또 추가로 밝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이제 짚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현문택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일단 지금이 되게 중요하다. 지금 김학규 현 용인시 집행부가 지금 왜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런 행동들이 이행이 됐을 때 시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고, 요걸 이제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구나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경전철에 대한 수많은 태제가 그 주제가 있었어요. 뭐 대중교통 수단을 확보를 된다든지, 도시 팽창에 따른 뭐 주민 이동에 대한 편의성. 근데 이 사업에 들어와야 되는 이유, 그 사업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사업에서 자기가 후퇴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사업자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보니까 도대체 그 교통연구원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엉터리 숫자를 가지고 계속 연구를 했고, 그래서 하여튼 그 자기 역할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자기 역할만큼 하고 충실하게 자기가 설정한 목표에 맞춰서 이제 나가든 뭐 더하든, 여전히 이제 문제는 시민들이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세금을 통해서 나가고, 그래서 그 돈이 실질적으로 자기 생활에 유익하게 쓰이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하는 데서 이제 뭔가 좀 각성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시장을 새로운 사람을 뽑는다고 하든지, 아니면 이 시장을 개선시켜서 뭐 더 닥달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반성적으로 시민들 먼저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논의는 우리 오늘 이 경전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현안에 맞춰져 있지만,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꺼내느냐면은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시민 의식을 가지고 버티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가지고 뭐 테러범들처럼 무슨 시설을 장악하고 사람을 불모로 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예, 순식간에 테러가 그 다음에 액션 플래닝에 기꺼이 참여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사실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있듯이 그 사업의 목표가 맞지 않으면 다른 내용으로 그 사업을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전철이 만약에 경전철로서 역할이 없잖아요. 그러면 세계 유일하게 관광열차로 바꾸어주면 돼요. 우리가. 관광열차로 바꾸면은 굳이 빨리 갈 필요도 없고 안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슬아슬하게 돈 주고 요새 그 뭐 이상한 익스트림 스포츠도 하는 마당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면서 그 정치술 부리고 말도 안 되는 금액 가지고 주판 맞추면은 우리 같은 경우 서민들은 100만 원 단위 넘어가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민 입장에서 어떻게 대안을 낼까 하면은 전적으로 시민들이 내가 시민이구나 걸 알고 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발 이 팟캐스트 좀 많이 듣고 예를 들어서 저상차라든지 아니면 뭐 차량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복지 여기 잘 써놓으셨는데 사실 1조 원이면 우리 용인시 전체 초등학교 10년간 무상급식 할 수 있는 금액이. 그 다음에 뭐 저상버스, 예, 저상버스까지 이자 4분의 1만 갖고도 된다는 얘기죠. 이자 4분의 1이면 1년에 한 뭐 1조면은 그렇죠. 1조에 만약에 5%면은 500억이죠. 그거에 뭐 4분의 1만으로 된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뭐 지금 이것 말고도 사실은 복지 예산이라든지 결국은 시 같은데 예산이 줄어들면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사회적 약자들에 쓰이는 복지 예산이 제일 먼저 깎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뭐 시청 뭐 공무원들 월급 뭐 깎는다 하지만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기본 개발 계획이 나 있는 뭐 도로라든지 이런 건 한단 말이죠. 결국은 가장 이 예산이 낭비됨으로써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기회비용이거든요. 물론 이제 재정의 적신호가 켜지고 있던 용인시에서 한 방에 이제 그 퀘어 펀치를 맞은 거죠. 5천억 가지고 또 이제 3천억을 또 어디서 마련해서 또 줘야 되는 상황이고. 자, 뭐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서 문외화적인 그 행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당장에 올해 어떻습니까? 다 긴축 재정 했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래서 깎을 수 있는 거 뭐 다 최대한 깎아가지고 다 해오지 않았습니까, 올해? 그 대표적인 예가 또 뭡니까? 뭐 용인시 공무원들이 들으면 더 제일 잘 알겠지만은 지금 환승 할인 요금 우리 버스 타고 하면서 받는 거 그 법정으로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그 법정 예산도 전액 다 못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8월 지나가면은 이제 버스 타고 다녀도 환승 할인은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인 게. 예. 그게 이미 김학규 시장의 실정을 통해서 지금 드러나 있는 용인시의 현 상황이라는 겁니다. 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뭐 이제 하반기에 가서는 그렇게 뭐 이자 갖고 하기 위해서 그나마 올해 세운 예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하는 또 추경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 그래요. 뭐 하여튼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4월에 개통을 하겠다. 네, 이런 상황인데 적자가 불을 보듯 뻔하게 보이는 이 상황에서 4월에 개통을 하겠다. 예산상, 그러니까 재정적인 지금 문제가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돈이 있어야 뭐 경전철도 돌리고 그게 뭐 단 몇십 명한테 그 편익이 돌아가든 어쨌든 시 재정을 통해서 돌릴 텐데 돈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지로 돌리겠다라고 하는 게 일단 가장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 그 외에 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경전철이 지금 운행을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 문제점을 들여다보면 준비되어 있는 게 너무 없다. 그 전에 용인경전철 주식회사, 그죠? 용인경전철 주식회사가 뭐 먹튀 논란도 있고 어쨌든 그랬지만 어쨌든 뭐 그 용인과
그러니까 용인시와 같이 뭐 싸워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5천억 합쳐서만 8천억 정도 이제 예상을 이제 받게 되고 해서 이제 끝난 건데, 이제 또 새롭게 해서 또 어디 칸서스인가 또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 운행하는 거는 그 예전에 용인 경전철을 그 주주로 참여했었던 본바디가 또 운행을 해요. 그리고 재구조하라 뭐 이름도 이렇게 이상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걸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의혹이 드는 거죠. 어쨌거나 뭐 5,100억 가까운 돈을 공사비로 줬다. 어차피 공사했으니까 그래. 선하게 생각해서 그래 노동에 대한 페이는 했다라고 치고, 사업자가 이제 뭐 독특한 기술적인 노하우가 있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 또는 그 회사가 아니면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라고 치면 그 노하우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억울하게 자기 현장에서 쫓겨나 있는 철도 노동자 많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쪽에서 일을 하지 못하고, 그런 분들 데려다가 아주 건강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 재정 동원해가지고 그런 분들로 건강한 운영회사 하나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런 생각 안 하냐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가장 큰 문제가요, 두 가지인데 부품하고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이게 권리상, 서류상은 특허권 같은 걸 갖게 돼 있는데, 특허권이 있단 말이에요. 서류상 권리는 있어요. 근데 이걸 운행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도 사실은 이제 전문 용역이 들어간 거예요. 철도관리공단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해보니까 이건 우리나라 국내 기술로는 운행 못한다. 그리고 부품 우리나라에서 줘. 왜냐면 이게 자체가 외국 기술이고 외국 차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에 두 번째 함정이 있는 거예요. 돈 다 물어준 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박모식이 정책보좌관이 예전에 뭐 인터뷰했다는 내용, 직영체제로 간다,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런 생각하에 만약에 이걸 준공을 안 내주고 뭐 소송으로 갔으면 진짜 더 바보라는 거지. 그냥 해지 가서 돈 물어준 것도 바본데, 그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갔으면, 그러면 최소한 이제 와서 자문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철도공단이라든지 아니면 지하철공단 이런 데 물어봐서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느냐 물어봐서, 법적으로도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차량도 숫자도 부족하고, 뭐 법에 보니까 또 한 50% 이상은 운영비가 나와야 이게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또 직영으로 가려면 차량도 50대 이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더 바보라는 거지 사실은. 있는지 사실 제가 녹취록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이미 이 재판을 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8천억 물어줄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했다 하더라고요. 미니멈 5천억, 맥시멈 8천억이라는 게 이미 법률 전단이라든지 아마 시에서는 알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8천억에 갔을 때 어떻게 물어줄지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발행하고 어떻게 한다는. 근데 마치 이게 뭐 지금 현 시장은 판결 났으니까 어쩔 수 줘야 된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박모 보좌관이 뭐 직영체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했다가 사실은 그 TF팀이 금방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직영체제로 갔을 때 갈 수 있고, 이게 가면 파산합니다라고 했다고 해서 시장이 그거를 그냥 받았을까? 아까 의혹 제기도 했지만 단순히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시장이면 보좌관 얘기도 듣지만 다른 지자체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정책 중앙 공무원들도 있고, 얘기를 물어봤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김해라든지 그 정도도 물어보고. 의혹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정치인들이나 최고 결정권자가 갖는 의혹을 경험치로 보면 실질적으로 너무 막 큰 돈을 사취했기 때문에 그 의혹이라고 하는 말들이 아주 단편적으로만 쓰여요. 근데 그 의혹이란 말의 핵심은 너무 궁금한 거야. 왜 이렇게 됐지? 그때 의혹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계속 이 멍청한 판단을 우리 용인시에서는 끊임없이 내린 거지? 이게 의혹의 전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단체가 할 일이 사실은 이 의혹들을 자꾸 풀어나가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멍청할 수밖에 없나? 응? 이제 용인 경전철 운행이 4월 26일로 못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인시 재정 상황은 지금 이래요. 그리고 수많은 의혹들이 있어요. 이게 풀리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풀리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4월 26일에 운행을 해야 되느냐. 예? 경전철이 한번 이 운행이 되면 이거는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 지금도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예, 뭐 그 고용이 뭐 어느 순간에 그걸 갖다가 해서 다 실업자 만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추가 고용이 되겠죠. 이제 돌아가게 되면 뭐 그런 문제는 아주 뭐 되게 단편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또 적든 많든 간에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관계가 이제 실제로 생성이 돼 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경전철이 돌려보니까 적자가 너무 심하고 실제 이용해서 별로 이렇게 편익이 없다. 시민들한테 별 필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멈추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도 안전 아닙니까? 안전. 김학규 시장이 그 취임해서 경전철을 갖다가 이제 중공승인이라 그러나요? 그 안 내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명분이 뭐였습니까? 안전 때문이었거든요. 예. 실제 용인 경전철 지금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김해 경전철이나 의정부 경전철 뭐 TV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으면은 다 아시겠지만은 스크린 도어라는 게 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예. 요즘 만들어진 역사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용인 경전철 없습니다. 예. 한 역사에도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그 시의회에서 문제 제기도 분명히 됐었고, 저희도 이제 뭐 속기록을 읽어보고 그러니까 됐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계획도 지금 명확하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가장 뭐 기본적인 안전장치에서부터 이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이걸 돌리려고 한다. 그냥 해보자라고 하는 식의, 예? 하면 된다라는 식의, 이게 지금 2013년인데 이런 지금 막무가내식으로, 막무가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용인시에서 시 집행부가 경전철을 운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짜 막무가내식이다. 왜 이 중대한 문제를 시민의 세금을 써야 하고 시민을 위한 교통수단인 이 중요한 문제를 왜 시민과 소통하지 않을까? 사실은 모든 의혹이나 안전 문제, 요금 문제, 이 문제 투성인 이 경전철을 왜 시민이 이용하는 건데 시민과 소통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을까? 사실 역세권 주변에 계신 분들은, 그 시민들은 당연히 그 역세권을 보고 입주를 했거나 상가를 분양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통해야 된다는 입장을 주장할 수 있죠. 그거는 그분들 입장에선 당연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과연 경전철이 가동이 됐을 때 이게 활성화가 될 것인가? 정말 그들의 기대에 미칠까? 기대만큼 그걸 충족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분석도 없어요, 실은. 수요 예측이 애초에 잘못됐듯이 그러한 기대치에 대한 분석도 구체적인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소통하지 않고 불통의 결과로 사실은 이렇게 문제가 커졌고, 개통을 하느냐 마느냐, 개통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런 여론까지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출가하자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왜냐면 이거 가만히 있어도 3,400 결정인데 이미 돈 들어간 거 어쩔 수 없다 치지만 더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내가 사실은 그 역세권 주변도 좀 있겠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경전철이라는 게 그 외국의 사례를 보면 대부분 그 도심을 지나게 돼 있거든요. 도심을 지나는데 버스라든지 차량이 막히는 곳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고가를 만드는 경우에요. 이런 지방 같은 데는 다 이제 지상으로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고가도로 설치가 되면 사실은 우리 서울 뭐 고가도로 많이 철거했지만 대부분 철거하는 분위기거든요. 이거로 인해서 뭐 사생활이라든지 상권, 사실은 사는 부분도 있는데 죽는 부분도 있어요. 그 고가도로 인해서. 이게 만약에 지상으로 갔으면 사실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고가로이기 때문에 사실 고가 밑으로는 거의 죽거든요. 응달지는 데는. 상가들이 사실은 사는 요소도 있지만 죽는 요소도 커요. 사는 요소는 그 역 주변은 좀 살겠는데 지나가는 곳들은 거의 이제 안 좋다고 봐야 되고요.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예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나가는 이제 아파트에서는 올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개통은 사실 하면 적자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제 새로운 그 사업자가 계약도 안 됐고, 지금 부품 문제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안전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일단 적자 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도 없는데, 이제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뭐 스크린도 설치되고, 적자도 만약에 뭐 사업자 그럴 일 절대 없지만 혹시라도 자기들이 반땡하겠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막 그런 경우에도 그럼 만약에 이게 운행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 거기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일단 뭐 철거 자체는 또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게 뭐 그걸 철거할 돈이나 용인시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통합하면 네. 매년 300억에서 400억씩이 이제 시 재정에서 지출이 돼야 되잖아요. 특정 회사한테. 안 했을 때 얼만큼 손해보고 언제까지 손해를 봐야 되는지가 확인이 한번 돼야 되긴 하겠는데, 안 했을 때 저거를 그대로 그 시설물을 두고 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습니다. 예, 특히 서양의 이제 뭐 중요한 도시들, 시카고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도시를 리모델링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리모델링 또는 리노베이션 할 때 첫 번째 투입되는 자원이 주민이에요. 그전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입되는 자본적 요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물질적인 자본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금융 자본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맞춰서 목적되는 노동력이 있는데, 리모델링이라는 아이디어를 가진 때부터는 주민 자체가 자원이에요. 첫 번째 자본이 되고, 이게 전혀 다른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시설물을 놔두고 그 지역 주민, 그 역세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건 뭘로 쓸까요? 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네, 맞아요. 저도 그 공감. 그러면 18.1km를 우리는 지상에서 이상하게 걸어다니는 공원을 하나 갖는 거죠. 용인시는. 그래서 그걸 산책로로 해도 좋을 것 네. 같고요. 조깅 코스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자전거 띄울까요? 아니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역사를 문화 공연장이든 시민 어떤 뭐 문화공원이나 이런 걸 시장이 똑똑하다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장이 멍청하다고 모든 걸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힘이 있거든요. 우리 93만 용인 시민 대군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나 이만저만해서 이게 너무 고민입니다. 시민 여러분 다 보여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한 번이라도 물었다면, 주나라 이후에 그런 네. 사람 없어요. 이거는 왜 맨날 비밀이냐고. 모든 게 비밀인 거야. 시민들만 몰라. 공무원하고 시장은 아는데 시민들은 몰라. 그러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시장과 그 밑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알고 있다 그러면 나중에 좀 얘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거? 공격이라든지 의혹이 분명히 아니면 뭐 있고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면 왜냐면 안 됩니다. 아니 그래서 자꾸 의혹을 아니, 얘기해. 오픈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나기 오픈되면, 전에. 일어나기 전에 맞아요. 일단은 돌려놓고 보면은 응. 다른 대안들이 묻히거든. 응. 묻히지. 예, 묻혀버리기 때문에 지금 빨리 어떻게든 해서, 그리고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는 어쩔 수 없었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하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이 4월 26일 못 보면 그래서 더 안 된다. 그러니까 더안 저는 된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나는 4월 26일날 개통하자고 찬성한 적이 없거든. 그래, 아, 아, 이건 시장인데 이거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기 들으면 저는 그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제 시장 얘기만 계속 나왔는데 이 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 16, 17일 날 이게 상정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변경 실시협약 아니에요. 이름을 잘 보면 실시협약 안 그다음에 제가 뭐 추가 읽어드릴게요. 협약 안. 중요한 건 용인 경전철 사업 정상화 및 재구조화를 위한 민간 투자 사업 변경 실시 알겠죠. 협약안 거기서 체결 동의안. 그렇죠. 예.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이게 자꾸 변경 이름이 길어지는 것도 이것도 의혹. 변경 실시하는데 이게 뭐냐면 중간 과정이에요. 기존 사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경전철에도 그쵸. 뭐 기존 사업자가 있고 새로운 사업자 투자자가 끌어왔단 말이에요. 판사스. 근데 그거에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넘어가는 과정인데 이쪽도 정리가 안 되고 여기서 협상이 안 된 거야. 그 점장 아니라 그러지만 이런 조금 계약서가 아니라 그냥 몇 장짜리예요. 몇 장짜리. 그러니까 여기랑도 아직 여기는 사실 돈만 받고 나가면 되는 사람들이고 지하철은 이제 운행하면 되고 현수 운행하면 되는 거. 여기는 좀 확실한 걸 줘라 이러고 자꾸 푸시를 넣는 그렇지, 거거든. 그렇지. 근데 3,000억이나 투자하는 그러니까 넘어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넘어오는 중간 과정이거든요. 이쪽도 확실치 않고 이쪽도 확실치 않은 거야. 근데 뭔가를 변경한다고는 하지만 아니라고 돼 있지만 저게 확실한 확정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통을 서두르는 거 분명 맞아요. 그리고 개통을 서둠으로써 그런 효과는 있어요. 이 모든 논의들을 다 일거에. 왜냐면 개통하는 순간부터 논의는 어떻게 하면 많이 활성화시킬까, 어떻게 하면 많이 탈까 이걸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 시의회에서 지금까지 뭐 예전에 계약서를 앉아서 감시 못했다 이러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다 이미 내용을 알고 뭐 개통식 날짜도 잡아놓고 뭐 초청도 다 해놓고 하는 게 사실은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시의원들로 하여금 반대할 수 없게끔
왜냐하면 시의원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동의해주면 나중에 자기들도 욕먹는다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는 이 감사나 아니면 우리가 좀 뭐 성명서 내주고 이러는 게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된다라고 봐요. 시의원들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물러설 수 있는. 본회의. 16일 오전 9시 10분까지 SNS 이용해서 끊임없이 그 사람들 개인적으로 이거 하면은 안 된다는 얘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저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군데? 그런데 주민등록도 까지고. 너 다음에 이 지역에서 되고 싶으면은 반대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한 열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아예 뭐 개통을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갖고 다시 검토해보고 점검해보고 맞습니다. 우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벌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좀 봐도 되나요? 예, 실제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라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저거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저거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저기 이섭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아이디어를 찾아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급할 건 없다. 재구조화라고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어떤 의미를 알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디스트럭션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그 해체시킨 상태에서 재구축의 가능성을 보고 구축을 하는 그 전 과정을 재구조라는 말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핵심 재구조화는 뭐냐면요. MRD를 없애고 손실 보전으로 가는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저희는 다른 건 달라진 거 없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해야죠. 야, 니들 이름만 썼으니까 최소한 이 말에 대한 개념적인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단 해체시키는 것부터 하자. 경전철을? 왜냐하면 재구조화라는 말을 썼으니 재구조화를 위한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어려운 말들,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로 이렇게 눈을 현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특히 시의원들이 주로 돌아다니는 데가 뭐 행사장 돌아다니고 감시 역할이잖아요. 의회라는 거는 그렇죠. 대의회에서 뭐 그 뜻을 갖다 잘 전달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감시 역할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김학규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을 펼치는데 감시 역할 못한 거였거든요. 건설교통위원회인가요? 건설산업위원회인가요? 거기 의원 중에 한 명이라도 경전철에 수천억 이제 1조 원 가깝게 들어간 이 경전철에 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일극하면 냅뒀겠습니까?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냅뒀겠습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뭐 했냐? 시민들이 시의원 왜 뽑았습니까? 그 일 맡기려고 뽑은 거 아닙니까? 그 일 맡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또 선거 나가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의원님들이. 그 역할을 못했으니까 이제 뭐 한 1년 남았잖아요. 자녀 임기가. 1년 조금 더 남았을 텐데 이번이 이제 그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이제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될 때다. 뭐 지금까지의 일들만으로도 사실은 다들 주민 소환감이죠. 시장뿐만이 아니라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대중교통 이용 수단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시스템이. 왜냐하면 그 경전철 노선 그대로 지금 다들 노선버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선버스 타기 훨씬 더 쉽다고. 그러니까 저거를 특화시키는 아주 다양한 방식의 경전철 이용법이 있어요. 특히 일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선진지 견학 갈 때 제대로 된 데만 가도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아산에서 컨설팅 할 때 요코하마를 가라 그랬거든요, 선진지. 근데 이놈들이 북경에 가서 3박 4일 놀고 와. 그러니까 일본은요, 하루에 2번밖에 운행하지 않으니까 가고 오는 거밖에 운행하지 않는 그런 작은 전철, 그러니까 한 칸이나 2칸짜리 전철, 그 운행, 그, 뭐라 그러나요? 부족분을 메꾸기 위해서 관광열차로 개발을 할 때 아주 독특하게 뭐 딸기를 주제로 하는 열차, 그러면은 그 열차 안팎이 다 딸기와 관련되어 있고 딸기와 관련되어 있고 안에서 먹게끔 해요. 죽도록 딸기만 먹어. 아니 이제 그건 뭐 제주껏 하는 거지. 근데 재밌는 거는 그러한 것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딸기를 안 먹겠지만 이게 딸기철만 되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언론에 자꾸 노출되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으로 살아남는 방법을 선택을 해요. 이게
돈을 많이 벌거나 수익이 훨씬 더 커져서 뭐 이런 방법이 아니라 보존해 주는 거예요. 적자 폭을 그만큼 보존해 주는 거예요. 그때 이때 예술가들이 지역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무료로 참여를 해요. 그 프로젝트에. 왜냐하면 자기 고장의 자기 문제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건데 공공미술을 돈을 달라고 하고 주는 만큼 이제 엉뚱한 거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주에 가서 하니까 공주는 내 고향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아산시에다 제안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산에 가서 제안해서 사업처럼 하고 빠져나와서 집에서 자지. 이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용인에서 할 수 있을 때는 지금 다양한 층위, 정치적인 거, 행정적인 거, 문화적인 거, 또는 예술가들의 참여 방식까지도 실험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여기는 가도 물어줘야 되고 안 가도 물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냥 가는 게 낫지 않냐 만들어놨는데 이런 입장이 논리.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동백 주민들은 네. 경전철을 개통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동백 주민들은 거의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다수가 네. 경전철이 빨리 개통되기를 바라고 있죠. 예, 그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거예요? 경전철뿐만이 아니고 동백에 이제 관련돼서 세브란스도 그렇고 뭐 도로도 그렇고 전부 다 약간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점점 이제 불안해하고 뭐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고 동백은 되는 게 없다 이제 자꾸만 이렇게 홀대를 받는다는 약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전철도 이제 이거를 지금 맡고 있는 게 지금 경전철 라인에 있는 그 어떤 주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경전철 밖에 있는 수지시민연대라든가 수지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걸 갖고 시비를 걸고 자꾸만 그러니까 예. 더 이제 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1조 1,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네. 이거가 빨리 잘해서 정상화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예. 발목을 잡아가지고 자꾸 늦춘다고 해서 이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또 뭐 그냥 개통하려고 했을 때 또 문제를 막 삼았었다고. 네. 그러다가 이제 또 그거 이제 저기 김학규 시장님이 그거를 또 뭐 소송전을 또 가니까 네. 그때 또 그것도 또 문제라고 그러고 계속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계속 그냥 시비만 걸고 뭐 네. 대안책을 내세워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뭐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니까 자꾸만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백 주민들은 답답한 거고 마음에 네. 안 드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들어가지만 앞으로 개통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시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쵸? 그 부분과 예, 동백 주민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개통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세금 그게 연간 지금 300억에서 40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고통 분담을 용인 시민들이 또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개통이 된다고 하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나요? 얘기들이? 지금 서울에 있는 지하철 치고 흑자하는 노선이 하나라도 있나요? 지하철이 됐든 뭐 무슨 철이 됐든 대중교통이라는 게 네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이거를 지원하고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지. 네네. 이건 용인시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용인시에서 예. 300억을 물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국가에서 그 돈을 물어야 되는 거죠. 그걸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예광환 시장이나 그 전에 있던 뭐 이제 이정문 시장이나 이제 예전에 있던 네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용인시 예산이라든가 뭐 이런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래에 좀 굉장히 좀 좋게 봐서 네네. 용인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했겠지만 지금 경제가 이제 이렇게 되고 또 용인시에서도 추가로도 세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네. 지금 이렇게 문제가 큰데 지금 서울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산이 많고 돈이 많은데도 네. 결국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네. 지금 이 경전철 문제는 용인시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부나 경기도에서 지원을 지금 못 받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인 거고 예. 그러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부나 이거는 저는 푸는 문제를 그렇게 봐요. 용인시 문제가 아니고 네네. 이건 경기도나 국가에서 네. 지원을 최대한 끌어내야 된다고 봐요. 그거에 이제 뭐 시장을 비롯해서
온 용인 시민들이 다 같이 뭉쳐서 네. 국가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아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그 경전철이 제대로 이렇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예. 1조 1,000억을 들여서 지금 이미 개통 전에 지금 돼 있는 그 경전철을 예. 다 부셔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사실 부셔버리자는 여론도 있어요.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예. 결국 예. 경전철 라인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네, 네. 경전철 관련 없는 데 있는 사람들이 예. 경전철을 전혀 이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부셔버리자라는 거지. 예.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 수지 쪽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데 네. 그럼 수지에 있는 용서고속도로 부셔버리자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저기를 하겠냐고. 신분당선 들어오는데 네. 수지에 네. 신분당선 못 들어오게 한다 그러면 신분당선 나중에 보조금 준다 그러면 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자기들은 이미 고속도로도 들어오고 전철도 들어오면서 네. 나머지 용인의 그 기흥구하고 그 다음에 그 처인구 쪽은 그러면 이거를 부셔버리면은 정부에서 언제 이거를 지하철을 놔주겠어요. 20년 걸릴지 30년 걸릴지도 모르거든. 그러면 어쨌든 회장님이 지금 이제 뭐 동백 지역 주민들도 그렇지만 경전철을 교통수단으로 전제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대중교통은 시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용인시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도 아니고 이거는 국가 책임인 거죠. 그러면 이 교통수단으로서 이제 경전철이 과연 네. 동서를 연결하는 원래 최초의 목적이 그런 거였잖아요. 그런 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시민들은. 그렇다고 그렇죠. 하면, 예, 그러니까 교통수단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이 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대안을 통해서 좀 해결하면 어떨까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걸 지금 다른 대안으로 이걸 가지고 가려면 예, 예. 결국 경전철 포기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누가 책임했을 거예요? 그거를 주장하는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아무도 책임 못 지잖아요. 네. 말만 그런 거지. 그러면 그거는 예. 진짜 책임 못 지는 거고 용인 시민 누가 그거를 1조 1,000억을 누구 마음대로 그거를 포기하겠어요. 저기를 하고 있어요. 의논을 하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네. 회원들하고 예. 시장한테도 그렇고 김문수 지사도 만나서 그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지금 경전철을 반대하고 있고 문제 제기만 하는 사람들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문제 제기만 했지 예. 그거를 경전철 사업을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네. 이미 1조 1,000억이라는 용인시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럼 1조 1,000억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가지고 같이 노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상황만 보면 딴지나 걸고서 문제 제기만 했지 그걸 해결할 생각들은 안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예. 경전철 비대위에서 탈퇴한 것도 그거예요. 예. 처음에는 이거를 경전철 사업이 제대로 되게 될 수 있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자 해서 탄생된 게 경전철 비대위였거든요. 네. 근데 그 경전철 비대위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어요. 네네. 시장을 공격하고 경전철 사업을 공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럼 회장님, 어쨌든 개통을 하는 쪽의 입장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네. 개통 시기를 시가 정하지 않았어요. 4월 26일로? 그쵸? 네. 예. 그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경전철을 개통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입장도 있지만, 개통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그 경전철 개통 시기가, 그 시기가 적정하다고 보세요? 적절하다고?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보는 거예요. 더 빨리 했었어야 했다? 그렇죠.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죠. 더 빨리 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걸 늦춘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네. 그걸 늦춘다고 해서 경전철 주식회사나 본바디사가 네. 양보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코레일이라든가 뭐 다른 쪽으로 전부 다 접촉을 해봤잖아요. 이거를 지금 처음에 이제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깼기 때문에 네. 그 뒤는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첫 단추 잘못 깬 걸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원상복구 돌리려면 네. 1조 1,000억이란 돈을 날리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늦었다고 보는 거고, 네. 이거는 일단은 개통을 시켜놔서 문제점 발생되는 걸 계속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고, 예. 예산 문제는 용인시가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라든가 국가에서 저희들이 끌어내야 되는 거죠. 모든 용인 시민들이 전체가 노력을 해서. 이건 저기 시책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지, 지하철은. 네. 사실 지하철이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교통수단으로 봤을 때 국가가 그렇죠. 지원을 해줘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거죠. 뭐 부산이 됐든 대전이 됐든 대구가 됐든 지하철이 네. 국가 예산이 안 들어가는 데가 어딨냐고요. 그걸 광역시도에서도 못하는 걸 일개시에서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걸 처음에 오판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경기도에 이제 각서까지 써주고 이래서 경기도 예산도 못 받고 정부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안 해준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한두 사람이 그 실수한 거를 잘못한 거를 94만 용인 시민들이 다 피해를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데 그럼 국가에서 용인 시민들한테 세금 받아가지 말아야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그 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우려점으로 지적이 되는 게 이제 이용 승객이잖아요. 이제 그게 기흥에서 출발해서 에버랜드까지 가는 구간인데 버스 노선과 겹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이제 자동차로 자가용으로 가게 되면 또 빠른 길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게요.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용인시에서도 뭐 에버랜드하고도 지금 저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사실은 그게 이제 GTX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전철 살리려면 나중에 GTX 역사라든가 아니면 그 신분당선하고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될 거예요. 지금 저 분당선 연장선 연결 가지고는 경전철 수요가 늘어날 그 확률이 없어요. 결국 경전철을 살리려면 서울로 물론 에버랜드로 가는 수요도 필요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용인 시민들이 서울까지 어떻게 얼마나 빨리 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GTX라든가 신분당선이 가장 빠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로 연결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 거죠. 수요를 더 창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회장님 말씀 그거를 국가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중교통에 대한 그렇죠? 그 장기적인 플랜이 있어야지만 이제 승객을 늘리는데 좀 이롭겠다 이런 얘기 해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똑같거든. 근데 국가는 뭐라 그러냐면 너네만 있냐. 우리가 너네 해주면 다른 데 어떻게 감당하냐 이거거든. 근데 가장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장이든 의원님들이든 가장 편해갈 수 있는 논리 중 하나가 국가 책임이다. 국가에서 책임져다. 국가에서 다 결제해준 거 아니냐. 그거에는 사실 용인 시민 중에 그거 반대하면 진짜 아마 내가 보기에 돌 맞을 것 같아.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그건 다 돈 낸다고. 근데 저는 그게 면피성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행을 할 때는 사실은 국가에서 사인을 해줬지만 올리니까 사인해 준 거거든. 여기서 하겠다고 하니까 절차상 해준 거지. 먼저 해라 니네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먼저 제기한 측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사실은 국가에서 주면 좋지. 뭐 안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제가 보기에는 뭐 철도법 개정안 했다는 뭐 이제 지역 의원들이 당연히 했겠죠. 그다음에 예산 다 하고 공청회도 하고 할 테지만 그거는 저는 거의 현실성이 제로라고 봐요. 갖고 오건 국비를 갖고 오건 어차피 똑같은 세금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중교통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국가의 책무이기에 맞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또 본질적인 걸 돌아가서 그래서 경전철이 그러면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꼭 필요한 거고 꼭 있어야 되는 거라면 당연히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그러나 그만큼의 가치는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하려고 해도 그렇게 수백억씩 그게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뭐 시비가 됐든 그렇게 투자할 만큼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가치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실 뭐 그런
뭐 우리가 다들 뭐 이렇게 일반 서민들이 뭐 아파트 구입하거나 이렇게 집장만 할 때 다 은행 대출 받아서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주거인데 이런 상황에서 집값 떨어지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떤 불안감이나 이런 거 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렇게 구조물이 저렇게 서 있는데 뭔가 이제 뭐 지역이 전혀 발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불안감 충분히 가질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렇다고 한다면 시에서 경전철에 쏟아부을 그 300억 400억 예산을 진짜 그 하우스 푸어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 대납해 준다는 것도 그것도 이제 뭐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뭐 한 300억 400억 정도면요 차라리 뭐 시민 아파트를 갖다가 매년 몇십 채 몇백 채 지을 수 있다라고 저는 차라리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사실은 정말로 필요로 한 거는 버스가 몇 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내 생활의 안정 그쵸? 을 바라는 거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적인 대안 또는 현실성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마치 그 말이 굉장히 합리적인 것처럼 설명을 하는데 현실성이 가장 중요한 현실을 담보하는 말은요 지속 가능성이에요. 그리고 그 지속 가능성을 내가 책임진다가 현실인 거지 지속 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또 더군다나 남한테 의지해서 이 문제를 푼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금 우리 이 봉착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굉장히 첨예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차라리 더 그보다 망상에 가까운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감춰진단 말이에요. 현실이란 말로. 그래서 이 경전철 이용객 또는 이용 가능한 사람들이 자기 생활 패턴을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 돼요.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또 더군다나 시민 입장에서 그러니까 개발업체 입장이나 뭐 1년에 한두 번 탈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 그래서 자기 생활에 이 경전철이 얼마나 한목적적인 교통수단인가 먼저 그걸 좀 따져봐야 되고 제가 볼 때 동백지구든 처인군가 그쪽은 사실 용인에서 수지구에 비해서는 서울로 진입하는데 더 이미 불편한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전철로 그게 많이 해소가 된다. 저는 해소란 말도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인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아이들이 많이 이제 그 하교하는 시간에 애들이 오르고 내리는 게 이제 인터벌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흥역 있는 데까지 와야지 제가 걸어서 그냥 집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럼 30분에서 40분 걸려요. 근데 낮에 타면 용인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15분이에요. 경전철도 같을 거예요. 경전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즈를 보니까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동시킬 수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세권 그러면 아파트 값이 올라가요. 역세권이란 말이 규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설프지만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경전철이 자기 개인 재산 증식이나 보존에 유리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동백지구의 집값이 불안하다. 이 경전철이 개통 시기가 늦어지거나 개통을 안 했을 때 그거는 경전철 문제가 아니라 집값 문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고 좀 더 진득하게 기다릴 수 있는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해서 해설을 하면 되고 경전철은 대중교통수단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근데 대중교통수단이냐 이게 첫 번째 질문 그거 해야지 이게. 그리고 만약에 특정 지역에서 이게 대중교통수단 현재까지 뭐 버스나 뭐 택시를 타는 것보다 역시 더 유리하다. 유리하면 또 유리한 이유가 몇 가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타 지역에서 그 사람만큼 또는 그 지역만큼 이용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대중교통의 교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이해를 하겠지. 근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서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거를 아주 이렇게 범위를 넓혀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은 이미 개발이 잘 돼서 그쪽은 대중교통수단한테 좀 더 유리하고 우리나라 좀 불리하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 게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모든 지역에서 같은 논의로,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공주나 대전이 훨씬 일을 많이 하는 지역인데, 용인에서 내 차를 가지고 나가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통수단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수원역까지 가는 시간이면 내 천안을 지나가고 있고, 용인버스터미널을 지나가면 기다리는 시간에 이미 내가 원하는 도시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같은 경우에는 물론 개인이긴 하지만, 야, 여기서 좀 걸로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역을 이쪽으로 빼줘.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는 문제 제기하는 방법 중에서는 너무 좀 뭐랄까, 유치한 방법이고.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지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뒤로 가든가 앞으로 가든가 빠른 길로 가지. 에버랜드를 이 경전철하고 연결해서 상상하는 건 굉장히 웃기는 지금 얘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미디 소재를 만드는 건데, 우선 용인 시민이 에버랜드를 간다. 그랬을 때 이 노선을 이용할 사람이 굉장히 좁아질 거고, 왜냐하면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이 노선으로 따지면은 구갈역에서 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 기흥구 신갈동에 사는 사람이, 나머지는 그보다 훨씬 더 유리한 수단이 더 많은 거야. 구갈역만 지나도, 그러니까 용인시청 다음 역만 해도 버스가 더 빠르지. 안 돌아가거든요, 버스는. 그래서 서울 사람이 바보야? 왜 여기까지 내려가서 경전철 갈아타고 하냐고. 한 번 오는 것도 없어. 그렇죠. 강남역을 보면 여기 정자에서 갈아타고 또 기흥역에서 갈아타고 가야 되니까 강남역까지도 또 와야 되고. 버스가 근데 빠르지. 에버랜드 입장에서는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게, 이 경전철을 논의할 때마다 자기네 이름이 나오면 이 홍보 효과가 어디야? 여러 가지 지금 뭐 사실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이렇게까지 가능하게 되면 반드시 이건 시민들에게 더 큰 또 다른 진짜 이제는 재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용인 시장님께서, 김학규 시장님께서 좀 용기를 내야 된다. 예. 뭐 이거를 잔뜩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 좀 이렇게 발상을 좀 전환하시면 어떤가 하고 좀 거꾸로 물어보면서 대안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경전철이나 내 집 가격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나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요, 지방자치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 제도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렇게 피부를 못 느끼신다면은 좀 왜 피부를 못 느끼실까 싶은데, 우리나라의 아주 큰 변화의 변곡점이었었는데 그걸 제대로 못 갖췄기 때문에 노상 비리의 원상이고 문제가 제대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원인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동백지구에 사는 사람이나 수지에 사는 사람이나 저 시골에서 농사 지시는 분들이 생산과 소비와 자기의 모든 여가를 용인에서 먼저 다 해결을 해야 돼. 그리고 가끔씩 서울 가서 놀고 오든지 동해에 가서 바캉스 하고 오든지, 이렇게 그러려면 지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져야 된다고. 근데 지자체 문제가 안 풀리면 정부에다 손 내밀고 그렇게 하면 이제 해결인 것처럼 여기고, 그러면은 엉뚱한 놈이 나와가지고 야 이거 귀찮으니까 이제 시장도 임명제로 바꾸자고 할 말이 없다니까. 입장차도 있고 입장에 대한 온도차도 있다 보니까 이 그 정책적인 면을 고민해야 될 쪽으로 이렇게 화살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주민과 주민 간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고리가 될까 참 우려되는, 표로 먹고 사는 지금 지자체, 이 지방자치제도에서는 그런 걸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협의하고 논의하는 거지만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저런 의견도 있어요 표현하는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악용을 하게 되면 주민과 주민 간에 결국에는 협의했던 것이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갈등이란 말을 좀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갈등은 진짜 주체 둘이 주체로서 부딪혔을 때 갈등이고, 현안에 대한 다른 아이디어들이 있을 때는 협의 내용, 협의 대상이나 논점이 만들어졌다가 이런 다른 말, 정확한 말을 써줘야지. 오히려 그 전에는 논점 자체가 없었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각기 다른 관점들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수지의 주민들은 경전철의 주체가 아니에요. 관심 없지, 진짜. 관심 없어. 근데 용인 시민이라고 하는 더 큰 카테고리 때문에 경전철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야 너는 안 쓸 거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우리 문제였는데 저쪽 지역에서 신경 써주네 이런 말이 이게 되는 뭐 거지. 내년 선거에서 분명히 제가 보기에 이 현 시장에 대한 공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건강한 논의의 활성화다. 갈등이 아니라 지역의 갈등이 아니라 이 논의 활성화가 지금보다 오히려 더 돼야 된다. 찬반의 의견 토론도 더 활성화돼야 되고 대책에 대한 얘기도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안 나오고 너무 조용한 게 문제 아니냐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갈등으로 몰아가는 건 저는 좀 특히 가장 위험한 게 난 지역 갈등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용인시 전체의 문제지.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논의를 활성화하고 좀 더 많은 얘기들이 나와서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봐요. 그래서 좀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걱정하는 건 네. 아닌데 정치인들이 표로 먹고 사는 정치인들이 조장할까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디까지를 전제 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1조 1천억을 지금 썼으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지 사업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의 관점이라면 1조 1천억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밖에 못했으니 더 이상 낭패를 보지 말자고 하는 게 두 번째 관점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조 1천억에 대한 무게를 어떻게 이제 두느냐에 따라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게 전혀 달라지는데 우리 사회에서 개발론자들은 항상 뭐라 그러냐면 앞에 크게 벌려놓고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이걸 더 진행시키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더 진행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은 문제 해결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속 그 책임을 지는 것들을 어떻게 쉐어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뭐 돈을 갖다 어디서 빌려온다든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걸 네가 책임지라고 전가한다든지 이거는 이미 가장 비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나올 때요 시민단체한테 요구할 건지 아니면은 당사자한테 요구할 건지 여기서 당사자라는 건 용인시하고 사업자잖아. 근데 당사자이면서 전문가는 사업자란 말이야.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걔네한테 물고 늘어야 되는 거거든. 니들 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 벌 생각 안 하고 사업자 주제에 자꾸 보전만 하라 그냥.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 사업자는 공사비랑 다 받았거든. 받았어. 아쉬울 게 없어. 사실은 용인시만 아쉬워요. 돈 다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뭐 적자나고 보전해주겠다고 하는 게 오히려 용인시지. 왜냐면 운행을 맡길 사람이 없는데 그거 해야 되잖아. 그러면 운행 해주세요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안 해도 돼. 돈은 다 받았으니까. 시설비 다 받고. 이 부분이 공론화의 핵심 내용이 맞아요. 오히려 핵심, 그러니까 매달리는 게 용인시예요. 운행해달라고. 3년 만에 해달라고. 적자 보존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언론은 뭐 90% 깎겠다. 절대 안 하지. 내가 사업자면 안 해. 나 아쉬운 게 뭐 있어. 나는 그냥 손 털고 나가는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또 숨은 게 이게 본바디 외국 자본 같지만 시설 내부를 들어보면 사실은 국내 자본이에요. 대부분. 뭐 20%까지 있다 그러지만 실은 그 중에 20% 있는 그 BTIH도 사실은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 일진이랑 저희 한진이 한진인가 들어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신규 사업자로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도 칸사스 자산 투자하고 돈 벌려는 사람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 뭐 검은머리 외국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자본을 낀 어쨌든 국내 자본이거든. 근데 국내 자본 결국은 이제 이게 사실은 걔네는 수입이 돼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수입 안 되면 들어올 리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3천억 얘기하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1,000억밖에 안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보증을 해달라는 거거든, 용인시가. 근데 보증을 하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또 맡기는 거거든요, 시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돈은 이미 물어줬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용인시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를 본바디 말고는 사업자도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외통수인 거죠. 외통수. 그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용인시는. 이걸 운행하는 동안은 본바디한테 맡길 수밖에 없고
본받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적자 보전해달라 그러지. 안 그러면 내가 간다 그럴 텐데. 나 운행할 필요 없는 거지. 거기에서 사실은 벗어날 수 없는 구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딱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용인시는 뭐 제가 보기에 해결책이 없어요, 사실. 문제가 어쨌든 개통을 앞두고서 뭐든지 이제 개통 개막식 하기 전에는 조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기 마련인데 너무 조용하던 우리 용인시에 이런 또 시민신문에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서 이렇게 떠들 수 있어서 참 다행이고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철 문제가 이제 개통으로 사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년 제가 보기에는 뭐 분기별로 나오든지 1년마다 나오든지 돈 들어갈 때마다 제가 보기엔 시의회에서 논의 될 것이고 그때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이 다른 데 쓰일 수 있는 돈인데 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강한 논의 활성화를 만드는 차원에서 우리 좀 시민신문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저희 또 우리 그 주민감사 소송 진행하는 데에도 좀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전철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근데 대중교통수단으로서 얼마만큼 면밀히 검토가 됐는지 또는 이용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한테 대처할 만한 지금까지 사용하셨던 어떤 대중교통보다 이게 압도적으로 편리하거나 자기한테 얼마나 유리를 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처 생각을 못했다면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만큼 좀 시간을 좀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정책 위반자들은 뭐 그 정도 시간 여유 가지고 한 번 더 검토하면 좀 더 떳떳한 입장에서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또 시의 가장 또 중요한 부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것에만 목이 매달려서 이렇게 지금 아까운 시간과 또 돈들을 이제 낭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 답답하고요.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바는 일단은 시장님부터가 좀 사고를 전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은 용기를 좀 내시고요. 지난 3년 많이 고생하셨는데 이제 1년 마무리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제발 이 경전철 의제는 신경을 끄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놔두면 자연스럽게 뭐 우리 재구조와 하기로 한 거 뭐 계약 기간 만료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끝내고 3천억 시간 좀 더 걸려서 갚으면 됩니다. 남은 3천억. 예. 그거는 우리 시민들이 저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 일이니까. 그러나 여기서 더 무모하게 이렇게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의회 사실 지금까지 역할 못하지 않았습니까? 예. 시의회 시민들이 2010년에 같이 이렇게 지방선거해서 배지 달고 또 열심히 활동하신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못하신 겁니다. 이번 한번 기회, 정말 중요한 기회에 제대로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또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도 다른 여러 가지 생각들 있겠지만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들한테 필요한가? 그냥 이게 진짜 필요할까?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또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게 될 돈이나 재정이나 그리고 우리 기회비용들이 바로 또 우리 아이들에게 또 이웃에 있는 주민들에게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혜택과 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 경전철 문제는 되게 간단한 거다. 정말 오랜 시간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예.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게 용인시가 올해 감액 추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전철로 인해서 얻은 지방채를 갚기 위해서 예산을 더 세워야 하는데 세울 예산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각 부서마다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예산을 감액해오라는 지시를 내려서 지금 각 부서마다 어디서 어떻게 예산을 줄여야 되나 아주 고민에 빠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상황에서 우리의 그냥 입장,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논의 잠시 접어두고 한번 시의회를 믿고 지켜볼 수 있게 꼭
시민들에게 공개해줬으면 하는 마지막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정말 용인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를 명심하고 이 동의안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해주고 의견을 제대로 개진해서 정말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길 바라고요. 경전철 문제 정말 시장의 무능력함이냐, 시장이 능력이 있느냐, 그 또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시장님이 잘 고민하고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 다음에 만나요. 반갑습니다. 근데 다음에 만나요.